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국적으로 깡통 전세가 난리죠. 전세 사기 의심 보증금만 무려 1조가 된다고 하고요. 전세 사기 의심 사례가 13,961건이나 적발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제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처럼 집값이나 전세 가격 하락하는 시기에는 이러한 깡통 전세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이런 깡통 전세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설마 우리 전셋집이 문제 있겠어? 그래요. 설마 우리 집에 문제 생기겠어?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설마가 사람 잡는 법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러한 깡통 전세를 피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본다면 빌라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 가능하다면 전세를 피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요. 참 어떻게 보면 돈이 없어서 아파트 전세 못 들어가고 빌라나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에 들어가는데, 그렇죠? 여기 들어가지 말라고 하니 참 난감하죠. 그래요. 아파트에 비해서 깡통 전세 위험이 빌라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이 더 많다는 사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이러한 집에 들어가실 때 더더욱 조심을 하라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두 번째로 본다면 신축 빌라 더더욱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를 이용한 전세 사기가 번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로 본다면 융자 있는 집, 압류된 집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따라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이 필수다. 그래서 융자 있는 집, 건지단가 설정이 돼 있는 집, 압류된 집, 가압류, 압류, 가처분 이처럼 부동산의 권리관계가 표시가 돼 있는 집은 들어가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본다면 집주인 세금 체납 유무를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래요. 구도상으로라도 반드시 공인중개사 사장들한테 얘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집주인이 국세, 지방세 체납된 거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라고 이러한 문의도 이제 추가적으로 문의하셔야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본다면 전세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집. 따라서 전세 보증보험이 가입이 가능한 집에 들어가고 전세 보증보험 안 됨, 전세 대출 안 됨, 그렇죠? LH 대출 안 됨, 이런 집은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서울의 빌라인데요. 전세 금액이 3억 8천만 원입니다. 빌라. 그리고 5층 중에 4층이고 남서향이고 왕테라스. 왕테라스. 테라스가 그만큼 크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세한 매물 설명을 보면 구조, 방 2개, 화장실 하나, 왕테라스고 위치, 우이신설역, 가오리역, 도보 3분 거리, 전세 대출 가능, 보증보험 가입 가능. 그렇죠. 이 부분이 중요하다.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이 문구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기본 중에 기본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조심을 한다고 해도 현실은 이러하죠. 내가 조심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전세집 구하기가 힘들다. 그래요. 조심하고 또 조심했는데 전세집 구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간단히 예를 든다면 경기도 역세권에 있는 오피스텔 61제곱미터인데요. 매매 실거래 금액이 2022년도 8월 달에 1억 원에 거래가 됐고 2022년 7월 달에는 매매 금액이 1억 200, 1억 8,500, 8,500. 그래요.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 8,500, 8,500만 원에 실거래, 매매 실거래 금액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세 실거래 금액이요. 2022년 8월 달에는 1억. 그래요. 2022년 7월 달에는 9,500만 원. 그래요. 다시 한번 화면 앞으로 돌리면 매매 금액 2022년 7월 달에 저번 달에 8,500, 1억 200에 매매가 됐는데 전세가 9,500만 원, 1억 원에 전세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든다면 8,500만 원에 매매를 사서 전세를 9,500만 원, 1억에 놓을 수도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빌라나 다세대 주택, 단독주택, 막상 현장에 가보니
지하층이거나 옥탑방이고 뭐 1층이고 방범도 불안해. 주변 환경도 열악해. 그러니 오피스텔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오피스텔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매매 금액이 뭐 8,500만 원에 거래가 되는데 전세 금액은 9,501억이다. 그러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세입자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냐. 설마 우리 전셋집에 문제 있겠어? 그래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서울이나 수도권, 광역시 작은 집에 들어가는 전세 세입자들의 특징으로 본다면 주로 2030 세대들이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젊은 층들은 부동산을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뭐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제 뭐 20대, 30대가 부동산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 부모님께 여쭤보겠죠. 아버지, 어머니, 요 오피스텔 어때요? 그러면 부모님들의 답은 이렇게 하시겠죠. 내가 뭐 아냐? 너 알아서 해라. 그래요. 부모님께 여쭤보니까 부모님이 더 몰라. 이게 뭐 대한민국 부동산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또한 조금 알고 있는 부모님도 계시겠죠. 그런데 조금 알고 있는 부모님들은 또 뭐 주저리 뭐 별의별 얘기를 다 꺼내. 그렇잖아요. 본인이 알고 있고 생각한 모든 이야기를 다 꺼내는 거죠. 그러면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건 잔소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핵심은 다 빗나가고 잔소리만 대로. 그러니 2030 젊은 사람들이 그냥 부모님께 물어보는 것보다 내가 알아서 판단하자. 이렇게 선택을 한다는 거죠. 따라서 전세 사기 같은 경우 공통적으로 피해자 중에는 신혼부부와 같은 2030 청년층이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2030 세대분들은 이 집 들어갈까? 저 집 들어갈까? 야, 매매 금액이 8,500, 9천만 원 됐는데 전세가 9,500만 원 1억이다. 이거 뭐 불안하지 않나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갈등을 하겠죠. 이 집 들어갈까? 저 집 들어갈까? 그러니 이 집이 더 좋아 보인다니.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이제 갈등이 된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 전세 사기, 깡통 전세를 간단히 피하는 방법. 이럴 경우에 그냥 차라리 이럴 경우에는 그냥 반전세를 선택하세요.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그렇죠? 물론 뭐 무조건 반전세를 구하라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마음에 들고 안전한 전셋집을 구하지 못하고 시세 대비해서 전세 가격이 비슷하거나 시세 대비해서 전세 가격이 오히려 더 높은 그런 집일 경우에는 그냥 반전세로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전세 금액을 지킬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깡통 전세 사기를 한 방에 피하는 방법을 압축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첫 번째, 융자, 세금 체납이 없는 집. 그렇죠? 따라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반드시 확인하시고 세금 체납 유무에 대해서 집주인한테 물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전세 보증보험이 가입이 가능한 곳. 그런 집을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본다면 중요하죠. 매매가가 전세가보다는 높아야 된다. 당연한 겁니다. 매매 금액이 3억인데 전세가 뭐 2억 2천, 2억 5천이야. 이건 뭐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매 금액이 3억인데 전세가 3억 3천이야.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매 금액과 전세 금액을 기준해서 따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매매 금액과 전세 금액이 부동산 내부로 보나 뭐 또 부동산 생활정보지로 보나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따라서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비교할 때는 매매 금액은 최고 낮은 매매가를 기준하고 전세 가격은 현재 내가 지급해야 되는 전세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상까지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